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도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한 답변을 또 설명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구입한 1주택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 댓글을 여러 개를 달아주셨어요. 좀 급하신 모양이에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계약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딸내미 숙소로 사용할 건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니면 임대업자 신고하고 딸내미한테 월세 받고 취득세 면제받는 게 나은지. 그러면 제가 회사 다니는데 58세인데 종합소득 신고하면 소득세 더 많이 나오는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현 아파트 시가 5억 5천인데 아파트 매각 시 양도세 덤트기 쓰는지, 오피스텔 매입가 8천, 이 중 부가세 560. 자, 은퇴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딸내미 밑으로 되나요? 오피 덜컥 샀다가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게 각각 그 댓글을 달아주신 겁니다. 네. 정말 급하게 보이는 그런 댓글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아마 급하다고 하신 거는 이 오피스텔 계약 이후에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그 기한이 있거든요. 그 기한 안에 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한 마음으로 댓글을 여러 개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계약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딸내미 숙소로 사용할 건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이거는 뭐 선택인 거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딸내미 숙소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의무화가 됐고요. 이걸 지자체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느냐 여부가 선택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구입하신 분 명의로 이제 어쨌든 집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시고 아마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실 거고, 그런데 오피스텔을 하나 새로 구입을 하셨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RHMS를 통해서 아마 이 사람은 집이 두 채네. 그런데 이 하나는 주민등록이 있고 살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비어 있는 건가? 그런데 이 집에서 지금 전기 요금도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뭔가가 파악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집에는 누군가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과세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뭐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경우이든 세무서에서 혹은 국세청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은 추정해서 과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일단은 신고를 하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국세청에서는 제가 뭐 취재차 국세청 그 관계자와도 얘기를 해보고 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99% 이상 다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를 시작한 것이 2020년 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올해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파악이 완벽하게 돼서 실제로 과세가 됐는지 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두 번째 고민은, 자, 임대사업자를 그냥 신고하고 딸내미한테 월세를 받고 취득세 면제받는 게 나은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신고하면 일단은 취득세를 면제받으니까요. 그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따님한테 이제 월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소득이 파악이 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신고,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자 신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주택임대사업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고민을 하시는 거는 사실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는 뭐 크게 고민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등록을 지금 가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임대업자 신고, 임대업자 등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라고, 여쭤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만약에 등록을 하고 한다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월세 받는 것은 뭐 세무서에 신고하나 지자체까지 신고하나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2주택자이고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바로 임대 의무 때문이잖아요. 임대 의무가 그 임대 의무 기한을 채워야 되고 기간 예를 들어서 뭐 8년, 뭐 10년 이 동안 임대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월세를 연 5% 이상 올려받지 못하는 부분 임대료 상한에 대한 제한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사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임대료 상한은 사실은 이제 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이나 큰 별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임대 의무 기한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고민의 어떤 포인트가 그런 차원에서는 어차피 따님한테 월세를 받으실 거고 뭐 당장 뭐 따님한테 임대료를 크게 올려받으실 것도 아닐 거고 뭐 당분간 따님이 여기 계신다고 보면 그리고 따님이 나중에 또 독립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해도 뭐 이 오피스텔에 공실 우려가 크게 없다면 뭐 세입자 언제든지 또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뭐 리스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또 이분의 고민. 그러면 제가 회사 다니는데 현재 58세인데 종합소득 신고하면 소득세 더 많이 나오는지라고 또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뭐 연세는 뭐 크게 없고요. 이제 종합소득 신고하면 소득세 더 많이 나오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은 2주택자이시고 이 오피스텔에서 이제 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오피스텔 월세라고 해봤자 연 2천만 원을 넘기기는 어렵잖아요. 뭐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라고 보면 뭐 아주 럭셔리한 고급 오피스텔이면은 뭐 연 2천만 원을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아마도 임대료가 연 2천만 원, 월세가 연 2천만 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 질문자께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분리과세로 처리가 되면 뭐 당연히 소득세는 그러니까 결과적인 전체 세금의 총액은 예전보단 더 많겠죠, 당연히. 하지만 뭐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소득세 부담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주택임대사업자까지 등록을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뭐 필요경 비율도 50%가 아니라 60% 일단 제하게 되고 또 기본공제도 여기는 200만 원이고 여기는 400만 원인데 뭐 지금 직장인이시니까 아마도 기본공제는 해당이 안 되실 가능성이 커요. 기본공제는 뭐 급여가 연 2천만 원을 넘어버리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필요경 비율 60%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임대소득세도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오피스텔 오피스텔 한 채에서 받는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다가 분리과세까지 해버리면 분리과세는 14% 고정세율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6%에서 42%까지 그 구간별로 적용이 되는데 이제 직장인이시니까 아마 6%는 아니실 거고 최소 15%부터 시작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두 개 선택한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4%로 적용을 해도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기존에 아파트가 하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사서 이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된다. 현재 아파트 시가가 5억 5천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아파트 매각할 때 이제 양도세가 또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역시 요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집에 대해서는 또 양도세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이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려면 이 집을 뭐 얼마에 사서 지금 현재 얼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얼마다 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이분이 그냥 1가구 2주택일 때랑 그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랑 받을 수 있는 그 세금 감면 혜택이 얼마나 된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아파트를 뭐 5억에 사셔서 현재 5억 5천이다. 그러면 뭐 양도 차익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양도세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억에 사셨는데 지금 현재 5억 5천이 된 거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벌써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벌써 거기서만 해도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양도세 관련해서는 양도세 덤터기 쓰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1가구 2주택인 것보다는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시겠고요. 또 하나 이 질문에서 명확하게 이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양도세 중과는 중과의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의 경우에 이제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과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딸내미 밑으로 되나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계시니까 당연히 이제 직장 가입자로 해서 뭐 크게 지장이 없으실 텐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시면 원래 은퇴를 하고 이제 임대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따님 밑으로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이 파악이 되면 당연히 이제 지역 가입자가 되셔서 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텐데,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연 1,0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피스텔 매입가가 8천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월세가 아주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월세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이다. 그러면 연 1,000만 원에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두신 상태라면 피부양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따님 밑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어서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연 1,000만 원까지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연 400만 원까지, 연 400만 원 넘지 않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거든요. 임대소득세보다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돼서 발생하는 그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이후에는 사실은 임대인으로서 상당히 조금 어려워지고 불편해진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임대사업 이제 등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본인의 상황이 해당이 되는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는 조금 헷갈려요. 하도 많이 바뀌고 조건들이 더 까다로워지고 더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정말 쉽게 뭐 4가지 조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주 쉽게 그 구분을 해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훨씬 좀 복잡해졌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주변에 세무사를 통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물론 세무사분들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고 또는 전문성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는 뭐 아주 기본적인 상담만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동산 전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세무사 분께 요청을 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자, 또 조만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